윤석열이가요 다 나쁜데 하나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윤석열이가 뱉은 말 중에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뽀개버려. 근데 훌륭하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지금 이 3특검 돌아가는 거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연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윤석열이가 요거 하나 약속을 야무지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도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같이 했던 것 같아. 김건희도 네. 체포영장 집행 전인 12월에 김건희하고 김성훈 차장하고 둘이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오.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김건희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뭐라고 보내냐면은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가 예상되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V 그러니까 이제 VIP죠.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니까 김성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내겠습니다. 라고 라고 있었어. 답을 하는 겁니다. 예. 직하네. 우리 김건희도 이제 구속돼야죠. 네, 이거 봐봐. 구속돼야지. 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윤석열 구속되면 구속 사유 똑같잖아. 그렇죠. 네, 구속돼야죠. 요거 짧게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 뉴스타파에 많은 기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민보 기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불쇼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와 김건희 특검이 또 엄청나게 무겁게 이거를 들여다보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시민보가 한 거거든.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에 이제 또 주목을 하고 있어. 네. 신부 이런 사람 많아야 돼. 신문보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럴 때 솔직히 불안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대선 직전에 보도해서 그랬잖아요. 다른 언론들이 화제가 안 됐어. 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부쇼 딱 한 군데만 받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더 뭐 있어요? 예. 어디에요? 그 저희 그 이재석 전 KBS 기자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서도 그때 그럼 잠깐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예. 진짜 너무 예. 보람될 것 같아 우리 기자님이. 이거 김건희 특검이 이거 그렇죠. 엄청나게 무게감 있게 다루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냐고요? 네. 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하고 만난 사람이 있어. 김예성이라고. 김예성 씨. 78년생 남자야. 김예성.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2010년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범죄까지 저지르냐?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네. 장고 증명. 네, 이건 진짜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잖아. 알지? 은행 속여버려. 350억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하는데 그 위조를 한 게 김예성이야. 그 브로커가 김예성이었어요? 브로커가 아니야. 얘가 위조했어. 얘가 위조한 거야. 왜냐하면 최은순이 어떻게 위조하겠냐. 오케이. 김예성이가 그러니까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김혜성이 그랬겠지. 위조해서 네. 최은순한테 갖다 줬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고발해서 최은순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죠. 최은순이 예. 김혜성이도 처벌받고 처벌 받았어. 김건희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인물이 김예성이야. 네. 됐죠. 그런데 이 김예성이가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차 50대를 또 받아가지고 렌터카 업체를 또 설립합니다.
또 도이치모. 그러니까 김건희 진짜 나쁜 여자. 모든 범죄의 중심. 아니 도이치가 다 껴있어 어떻게? 렌터카 업체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이 김예성이가 설립한 이 렌터카 업체에 투자하죠. 투자를 하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부실하냐면 누적 손실이 346억이야. 그냥 누더기야. 그 누더기 같은 회사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184억 원을 투자를 해. 84억. 근데 그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들은 당시에 뭔가 다 현안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아 자기 기업들의 네. 정권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김예성이가 그 투자 받은 돈 가운데 46억을 이제 털고 엑시트합니다. 자기만 먹고 빠져버려. 뭐 본인이 먹었는지 뭐 딴 데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46억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를 해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시민보 기자가 대선 직전에 보도를 했어. 근데 언론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묻히나 했어. 근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들여다봅니다. 와. 그래서 김예성이를 출국 금지를 딱 시켜버립니다. 네. 특검이 오. 와 네. 그런데 김예성이는 이미 4월에 도망가고 없었어. 아 우리나라에 없어 지금? 베트남으로 튀었어. 야. 자 관련해서 이제 네. 우리 요 이제 저작권은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정리만 한 거고. 예, 이제 출발을 해주시죠. 예,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딱히 이제 보탤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 IMS라는 회사에 투자한 요거 관련해서 렌터카. 예, 이 기업들은 대체 누구며 그렇지. 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게 포인트죠.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야, 카카오 진짜 대기업인데. 모빌리티. 와. 카카오 이제 택시 다들 이용하시는데 예. 그 택시를 운영하는 그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죠. 네. 렌터카도 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네.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정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 윤석열 정부 때. 예, 뭐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뭐였냐면 분식회계였습니다. 크네. 예, 분식회계권을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까지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한 이제 글로벌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상장을 시키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벌어서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겠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원들은 대표 및 임원들은 이 엑시트 그러니까 이 IPO를 성공시키면 수백억의 이제 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아,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다. 아, 다 무산되네. 그럼 이 상장 IPO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던 시기다 당시가. 아. 이 시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다 3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30억. 예. 와, 분식회계가 잘 넘어가야 상장이 되니까.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에다가 그럼 왜 투자했니 너네 물어보니까 오. 네. 자기들은 그 김씨 이분의 실명을 말하는 건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얘기했는데 어떤 김모 씨, 이 집사? 예. 김예성 씨? 근데 이게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 이분이 뭐 보도됐어.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 김예성으로 해. 에이,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도망갔어 베트남으로. 언론 윤리상 제가 저는 김 씨를 하고. 내 이래서 이분을 좋아해. 아. 이 참 점잖아 사람이. 자기가 파는 건 막 파거든. 근데 점잖게 파. 아니 최욱은 다 얘기했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아, 그게 그래도 자기만 이제 살겠다는 저는 거야. 기자니까. 아니야 그래도 돼. 예. 김예성 씨. 죄송합니다. 여기도 예. 신뢰받는 언론인이에요. 같은 언론인이에요. 아니, 예, 아 예. 진짜 난 이래서 이분 좋아해. 제가 옛날 언론인이라 약간 아니야 좋아해. 어쨌든 이 김 훌륭해. 씨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다. 음. 이 사람이 돈 받아가는 건 줄 모르고 투자한 거다. IMS. 우리는 이 렌터카 회사고 자기들은 이제 렌터카 사업성만 사업도 보고 한 하니까 거다.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어 투자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김 씨가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을 지냈어요. 김예성 그전에. 씨가? 예. 아, 그랬어요? 예. 김범수한테 부탁해서 넣어줬구만. 와.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또 김건희 씨랑 굉장히 친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신한저축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신한저축은 신안저축. 신안 예, 예, 과거에 예. 신한저축은행에서 증권사를 했는데 음, 요게 이제 바로투자증권이었고 그렇죠. 요거를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요. 네. 아. 지금 카카오증권의 전신이죠. 음. 근데 이 사람은 바로투자증권의 임원으로 있다가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카카오 임원까지 역임을 한 거예요. 와, 씨, 이 뭐가 있었네. 그러면 카카오 해명은 뭐가 되냐면 자기네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임원이 그 돈을 받아서 엑시트를 하는 걸 우리는 몰랐다라고 몰랐다. 주장을 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와. 이상해지는데. 아니 제가 진짜 안 풀렸던 게 그게 있었어. 뭐냐면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풀고 싶은 현안이 있다고 쳐. 아무리 그 현안이 있고 풀고 싶더라도 여기에 뭔가 돈을 집어넣으려면 뭘 알아야 여기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리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던데. 야, 그 그렇습니다. 고리가 있네. 김건희는 우리가- 참 예. 증권회사 사람들 좋아해. 아. 김혜성이도. 야, 김예성 씨.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속보도 준비하고 있지만 음. 이 IMS라는 회사에 요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업상의 특혜를 준 정황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오. 이 IMS라는 회사에 아, 그래요?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분식회계권이 네. 결국은 금감원에서는 아 이거 심각한 사안이다. 네. 이건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라고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네. 증손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닌 것 같아. 어. 중과실로 낮춰준 부분이 있어요. 아. 분식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득 있는 것처럼 해서 상장하려고. 왜냐하면 네, 네. 매출이 많아야 그렇죠. 상장을 할 때 높은 가치를 이제 그렇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받은 돈을 사실은 뭐 일단 택시회사에서 2억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이제 1억 6천만 원 정도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구조상. 그러면 매출이 4천이냐 2억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 네. 근데 2억으로 해버렸고. 2억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금감원에서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분식회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분식회계를 둘러싸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증선위에서는 어. 고의로 금감원에서 올린 거를 네. 중과실로 바꿨는가?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오. 이런 문제들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 취재하고 그걸 지금 있습니다. 취재하고 계세요? 예, 예, 와. 하필에 또 금감원장 이복현이었을까? 예. 참그 애매하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 와. 때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 와. 같고요. 진짜 열받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김 씨가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한 정황에 대해서 아, 김예성 씨. 예, 예. 네. 아니, 저는 그냥 동시통역가예요. 네. 치열한 신경전이. 네. 예. 좀 가려줍시다. 김모 씨 아들 김모 예성 씨. 아니, 저는 동시통역가예요. 네.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아, 네, 나는 네. 그래서 좋아해요. 예. 어쨌든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예, 아, 받았었어요.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저희가 이제 보도는 5월에 했지만 4월부터 네. 여기저기 이제 찌르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제주도까지 예, 내려가셨었잖아요. 예, 제주도 네.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뭐 지인의 지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베트남으로 갔다. 이미 갔다. 이런 제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 주에 또 가족들도 모두 떠났다. 아, 제주도에 있던 가족들이 예. 오. 모두 이제 베트남으로 떠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 여행이 그러니까 아니네. 4월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파면되던 달이 4월 아니냐. 그렇죠. 맞네. 김예성 씨 참 아주 정말 열심히 사신다. 김예성 씨. 자, 김모 씨 얘기 계속해 주세요. 자, 김모 씨. 아 네. 궁금하네 김모 씨.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얼마나 이제 친하냐. 이제 아까 저 대학원 다닐 때 얘기는 해주셨죠. 네. 김건희 씨의 숙제도 다 해주고 뭐
이제 친누나, 친동생처럼 지냈다는 건 얘기했는데 네. 심지어 이것도 제보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네.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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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인데 네. 이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이 김모 씨가. 아. 근데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 쌍둥이에요. 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줬다. 라고 와, 라고 진짜 가까운가 보다.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아니 뭐 가깝겠지. 예, 실제로 지어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가깝겠지. 지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지었는지 제가 아는데 그건 이제 또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아, 네,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취향대로 지은 건 아니죠. 뭐 소주 맥주 이렇게 지었다가. 아니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일 텐데. 네. 아니 얼마나 가까우면은 장고를 350억 위조해 주냐. 웬만큼 안 가까우면 이건 못 해줍니다. 그럼요. 이제 예. 법정에서 얘기할 때 이제 장고 증명을 어떻게 했냐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판사가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분 되게 명문대학교 나온 분이 엘리트거든요. 아 엘리트예요. 예, 예. 아.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요? 불리는 그런 데 나온 분이고 또 금융회사에 계속 있었던 분이니까 네.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고 증명 위조하는 그 파일 예. 자체를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신한저축은행 일을 많이 했고 신한저축은행의 대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중개해 주던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식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식을 만들어서 도장 같은 걸 이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오래 오려가지고 붙이기, 예. 그림 넣기. 붙여서 예. 이렇게 만들었다. 아. 이렇게 혹시 얘기를. 수준 있네. 김영현이 LG 노트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네. 어. 야,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네. 예, 이 회사는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금감원이 네. 이걸 왜 낮춰줬는지. 증선위가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올렸고 증선위에 예. 다른데요? 예. 증선위. 증선위. 금감원은 고의라고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중선위에는 있고. 검사가 파견 나가 있죠 또.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왜 갔을까 또 걔는.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예. 특검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사실상 공기업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인데. 이 회사도 투자한 사모펀드에 들어간 회사죠. 맞습니다. 네. 50억 원을 넣었어요. 50. 더 많이 넣네.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와. 저희가 이제 증권사의 앱을 깔아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나 내일 주식 사야지 하고 오늘 1,000만 원 넣어놨어요. 예. 그 1,000만 원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증권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서 관리를 해요. 아.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와, 이 돈을 예탁금을 굴려서 맡겨놓는. 예. 어. 이른바 이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어. 준공기업인데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건 굉장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 확실하다. 예. 절대 손해 안 난다. 예. 이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 음. 한국증권금융이 투자를 했을까? 어. 라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약간 투자 심사도 좀 허술하게 할 수 있고 아. 뭐 이런 회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는 그 대표를 주로 이제 기재부 관료들을 꼽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증권금융의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 부실한 벤처기업에 50억을 꽂아줬을까? 아. 이 회사는 더더욱 이제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예. 하는 게 저 이제 기재부 금융이 이것들이 가는 회사에 저런 게 많아요. 국감도 안 받아. 와, 국감도 안 아, 받아요? 그 준공기업이라 그러죠. 저 사실 정부가 이름도 직접 처음 지원한 들었어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감도 안 받고 연봉은 엄청 세고 예. 그런 데예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름도 처음 들었어.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빠져 안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그 규제를 피해가는 회사입니다. 아.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간다고요?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인사검증 예. 할 적에 기재부 관료들 뭐 문제에서 날리면은 거기다가 슬쩍 밀어놔가지고 또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적발해가지고 내가 또 쫓아내고 막 그랬었거든. 아. 그런 회사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봉도 엄청 세고 네. 뭐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왜 여기다 투자했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로 물어봤는데 저희한테는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특검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답을 잘 하겠죠. 근데 지금 심 기자님이 말씀해준 이 얼개만 보더라도 예. 이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처럼 우리처럼 뭐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저축해가지고 뭐 에이, 힐케야 그런 건 없어요.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좀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거예요. 달라. 정부 기관을 끼고 네. 만들어 버리잖아 그냥. 아니,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외국 끼고 만들어 버리고. 네. 아, 이것도 정말로 난-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듣다 네. 보니까 도이치는 좀 약소하네. 도이치모터스 너무 싼 주가 거라니까. 조작 의혹이야말로 진짜 한낮의 해프닝이에요. 비교죠. 네, 진짜야.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 대통령 때 저지른 거 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가 확실한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막 속상해하잖아. 40%나 떼줘야 된다. 아, 맞아. 저 가져갔다고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딱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 이게 예. 딱 된 건데.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양평고속도로 휘어버리잖아. 그렇지. 되자마자. 그러려고 대통령 된 인간들이야. 돈 벌라고. 내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버는 건 좋아.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또 딱 서 있으면 오줌 지릴 것 같아. 막상 눈에 띄면 공손하게 인사할 걸죠.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의 핵심은 뭐냐? 김예성이가 46억을 엑시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대기업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요게 핵심이야. 그렇지. 부실한 아. 기업에. 이건 들어올 이유가 아예 없거든요. 음. 아예 없단 말이야.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거를 뉴스타파에서는 그 설명을 길게 했더라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걸 길게 설명했대.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렌터카 회사는 그냥 따박따박 매출이 안 나오면 쓰레기 회사인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왜 들어와? 렌트카에서 미래 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잖아요.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받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거잖아. 네. 만들어서 기업들 예, 들어오라고 그러고 예. 하는 건데 네네. 이제 규모가 확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잡으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렌터카 회사지만 어쨌든 또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렌터카와 이제 고객들을 이어주는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또 재밌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걸 또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플랫폼 사업하는 걸. 그게 어쨌든 또, 렌터카 회사만은 아니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버처럼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한다. 뭐, 예, 네. 그 자기들이 투자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 우리 매불쇼도 우주 산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예. 저희가 밤낮으로 물로켓 얼마나 쏘는데요. 그러니까 물로켓? 착해. 아, 네. 밤 그러니까- 반론을 다 담아. 나도 로봇 저거 하려 그래요. 우리 유튜브 채널 키워가지고 로봇 이거 할 거야. 왜 무시해? 네. 김예성 씨 당당하면 한국 들어오세요. 한국에서 지금 특검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예성 씨 아시겠죠? 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김건희 이제- 특검에서 네. 김예성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원래는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여권 무효화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위조 여권을 사가지고 어디 딴 데로 또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들어와야죠. 저희가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문 분야는 아니죠? 네, 잘 삼부토건은? 모릅니다. 네. 예.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를 나누겠고요. 아. 그 카카오 모빌리티 네, 현안에 대한 취재가 이제 네.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람될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묵묵히 취재를 했어. 근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와, 이 보람입니다. 탐사 보도라는 게 원래 이제 씨를 뿌려놓고 그렇죠.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와, 이 마인드도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난 이 사람 좋아. 네. 아니 나 진짜, 진짜 좋아. 최욱 씨랑 너무 다른 게 최욱 씨는 자기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안 다루. 왜 이거 안 다루지?
레고시에서 왜 안 나눕니까? 맨날 막 이러는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자분이 이분은 투정이 없더라고요. 희한하대. 그리고 다 읽어주지도 않는데 막 엄청 써놔. 나중에 확인하게. 이분은 진짜 투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대. 우리 기자님은 네. 감정 기복이 많지 않아요? 많이 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네. 근데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JTBC에서 단독 보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했죠. 네. 네. 근데 강도이가.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 게 이렇게 많은 언론이 또 참전을 해야 그렇지, 다 보니까. 이 판이 네.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그게 없더라고. 자분하시고. 자분합니다. 네. 네. 자, 시민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민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래도 삼- 이제 요소요소에 저런 분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짧게만 다룰게요. 짧게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 원희룡이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MOU 체결해 가지고 그걸로 주식 엄청나게 올리고. 올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돈 빼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원희룡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단체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삼부토건만 간 게 아니야. 음. 근데 저기 따라간 기업들도 네. 다 주가 조작을 해먹으려고 따라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저 따라갔던 기업들이 저기에 참여하면서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헤드라인 봐봐. 저게 네모가 다 기업 웰바이오. 이름인 거죠? 네. 국보. 실제로 주가 급등해갖고 다 돈 벌었어요. 웰바이오텍 나오네. 웰바이오텍은 뭐 네, 거의 삼부토건과 같은 회사라고 봐도 그러니까 저기 무방하니까. 폴란드까지 장관이랑 같이 갈 때는 사전에 저기랑 다 얘기를 해주고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거를 누가 선정했을까? 왜 선정했을까? 그렇지. 예, 이게 이제 수사를 밝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포럼에 따라갔던 회사 있잖아. 네. 이 진짜 웃긴 회사가 있어. 뭐냐면 이 포럼을 주최했던 임원이 있어요. 네. 이 포럼을 주최한 임원. 네. 그 이 포럼을 주최한 임원이 어떤 회사의 사내이사야. 네, 근데 이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 네. 내가 사는 이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해. 그거는 이거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야. 맞아요. 원희룡이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그렇죠. 판을 깔아준 게 원희룡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원희룡이가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녹취를 MBC가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삼부토건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의 통화 내용을 이제 MBC가 확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원희룡 장관한테 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때 기재부 장관이 추경호 아니야? 네. 맞아요. 추경호인들 예. 가만히 있고 싶었겠나. 원희룡이 선도적으로 치고 움직이면서 예. 먼저 가버리니까 추경호가 예이 그렇죠. 했겠지. 야, 이거 심각합니다. 원희룡이 지금. 치고 나갔다. 네, 이거 심각해. 근데 기재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저 진술이 있는데 아까 시민부 기자님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 한국증권금융에서도 기재부 출신들이 가 있다는 거 보면은 네. 기재부 라인이 뭔가 이렇게 뭔가 또 그렇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피아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맞아요. 네, 있는 거죠. 그 모피아는 원래부터가 이제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데 하필이면 그 최고의 권력자가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가 그냥 꿀이야. 딱 맞네. 서로 공생하는 거죠. 네. 얼마 좋아. 미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은 다 자기 돈 같으니까 그렇지. 이거 빨리 안 주스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5년 동안 최대한 주워 먹고 예. 그다음 지나고 나면은 또 뭐
사라진다. 네. 그런 거지. 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운 좋았습니다. 요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근데 관심 갖고 있는 아, 거죠? 물론 물론이죠. 관심을 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김건희 다행이다. 특검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삼부 토건 주가 조작입니다. 아, 좀 마음 놓이네. 예. 두 번째가 그 김모 씨, 김예성 씨 김혜성 사건. 씨.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윤석열이가요 다 나쁜데 하나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음. 윤석열이가 뱉은 말 중에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뽀개버려. 근데 훌륭하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지금 이 3특검 돌아가는 거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연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네.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윤석열이가 요거 하나 약속을 야무지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공약했던 그 목소리를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지금 내부를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속은 안 밖에서 국민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참 뭐 안 써주고 지가 말을 하고 그러면 참 멘트가 고급져, 그지? 그런 특징이 있어. 아 이거는 이제 대통령 출마 직전에 이제 몸풀 때거든. 네. 아, 근데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 탄핵됐는데도 이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해내겠다. 해냅니다. 진짜입니다. 훌륭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국민의힘 이슈가 잔뜩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가장 잘 알면서 국민의힘을 잘하는 사람 많겠지. 뭐 추경호도 많이 알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국민의힘 사정을 가장 잘 알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계십니다. 김상욱 의원 박수로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십니다. 저 여기 두 번째 오는데요. 예. 처음 왔을 때는 막 긴장되고 잘 안 보였는데 두 아. 번째 오니까 여기 네. 되게 안락하네요. 안락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만남인가요? 처음 만났죠. 아, 저는 그래요? 유튜브에서 많이 네, 뵀어요. 우리 웅라인이 요새 막 뜨고 있잖아. 아, 예. 웅라인입니다. 그러네요. 웅라인이. 근데 이 이름 끝에 욱자가 들어가면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 네. 아, 지난번에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언더찐이요. 네, 언더찐유. 그게 이제 이게 이슈가 되더만. 그래, 맞아.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했었죠. 진짜 재밌었는데.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용어가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아, 아,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이제 오. 시사용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정착했어요? 맞아. 한 근데 건 했네요. 언더찐윤이라 그랬잖아요. 언더찐유. 근데 그 언더친윤이라고 약간 변조를 해서 써먹으려 그러더라고. 아, 언더찐유. 찐윤이라 그랬어요. 아, 진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힘은 친윤이 아니다. 언더찐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 계속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한때 윤석열의 손을 잡아줬던 거다. 이제는 윤석열 날라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움직인다. 야. 그 사람들은 뭐 인터뷰, TV 제일 관심도 싫어한다. 없다. 오히려 찍지 마.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야 기가 막힌 분석이었는데 네. 와 그때 진짜 무릎을 치고 저 매불쇼를 제가 했는데 다시 볼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주말에 그거 계속 봤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네. 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꺼내고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또 비난받고 공격받고 하고 있는데 네. 당을 나갔으면 조용히 있지 왜 자꾸 당을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공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바로 싶은 잡는 것이고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좀 그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지. 네 맞아요. 민주당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들도 반면교사 삼는 거죠. 기득권에 매몰되는 순간에 맞아요. 언제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된 이유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시민부 기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기자님 훌륭하다는 생각 들면서 동시에 너무 부끄럽게 무슨 범죄단체도 아니고요. 네. 이게 범죄단체지요. 이게 어떻게 정치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뿌리가 깊어요. 그렇지. 문화적 뿌리. 문화적 뿌리가 깊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감히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이유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자, 문화적 뿌리가. 혁신이 이야기는 저희가 예, 예. 뒤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럼 일단은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 당할 때 제일 열심히 엄호했던 게 윤상현이 아닙니까? 윤상현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끈 떨어지면 제일 먼저 수사받을 대상이라고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윤상현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정황 윤석열이의 목소리로 윤석열의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오히려. 고발자. 네. 윤석열의 내부 고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하네. 자,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 누구 했습니까? 일단 윤상현 의원, 뭐 의원회관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대단히 그리고- 땡큐.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압수수색했고, 대단히 땡큐.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영선 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꼬지려고 했다는 그 그렇습니다. 인물인데 네. 그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상민은 국정원 또 법률특보. 그러니까 저 공천이 무산되니까 법률특보로 꽂아버렸잖아요. 맞다. 네. 맞네. 야, 홍장원 국정원 차장 해임하던 날 김상민이. 김상민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조태용인가요? 네. 예. 그리고 조태용이는 김건희랑 연락하는 사이고. 그렇죠. 김건희는 김상민 좋아하고. 이게 뭐 다 연결돼 있어. 조국 수사 때 공을 세웠으니까 김상민 잘해줘야 된다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김상민 전 검사 혼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게 아닌데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미스테리야. 김상민이가 어느 대목에 껴있는지를 뭐가 나도 모르겠어 있어. 지금. 네. 우리 다 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지. 네. 뭐가 있어. 네. 이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거 좀 다 넘어가고 왜냐면 의원님이랑 지금 얘기할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진숙은 잘 모르시죠? 어떤 이진숙? 이진숙. 네, 잘 모릅니다. 예. 방통위원장. 이진숙. 빵진숙. 예. 아, 요즘 아, 헷갈려. 이진숙이 교육부 장관 죄송합니다. 후보자도 이진숙이어가지고. 네네. 예. 빵진숙으로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정진석. 네. 정진석.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피의자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영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김건희 특검에서 예.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이었죠. 정진석 전 맞아요.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만간에 또 특검에 불려와서 수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네. 추경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방조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내란 특검팀이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지금 이첩을 받아가지고 네. 요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다 걸리는구나. 내 과장이 아니야. 네. 하나하나. 진짜 국민의힘은 뽀갠다니까. 그래서- 탄핵 대구도도 약속 지키고 있어. 조만간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려올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줄줄이 그렇죠. 있습니다. 나경원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나경원. 전화 받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오래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요. 네. 그 넘어오면은 무조건 통과시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언했기 아니, 때문에 선언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 의원님 그 계엄 당일날 네네. 저기 이제 계셨잖아요. 근데 예. 그 텔방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이는 자꾸 뭐 국회에 모이자고 그러고 맞다. 추경호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원들끼리도 이거 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헷갈리게 왜 이러는 거냐. 오. 그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추경호가 왜 이럴까. 그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 뭐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싫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고 추정이긴 한데 그렇죠.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이고 이걸 풀어야만 되는다는 예.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 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모여달라고 그렇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요청을 하고 당 있는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원내대표가 반기를 든다. 그 네. 반기를 든다는 것이 계엄을 해제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기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 그러고. 당사로 오라고 뭐 이 진짜 이거 말이 안 그래서 제가 되거든.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관에서 막 추경호에 대한 좀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화가 나셨어요? 아니면 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사실 제가 그 상황 자체에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뭐 차분하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유독 좀 화가 나 있었던 아니 것 그러면 같아요. 추경호 때문에 뭐 국회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그때를 되돌려 보면은 의외로 대부분 차분했던 것. 저는 화가 나 있는데 나머지 차분해요. 국민의 의원들은 의외로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당사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차분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그 중지가 모아졌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이심 전심으로 아는 거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로 가는 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 순간에 계산을 한 거지. 이 계엄은 저 사람들의 DNA에서는 계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스탠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전하니. 그렇죠, 그렇죠.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실패하면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진짜 뽀개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형님은 한다만 하는 분이에요. 비록 3개월 안에라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빵진숙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빵진숙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방송 3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면서 전하면서 이 큰 혼란을 야기시켰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강하게 혼을 냈나 봐. 이거를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정도 나온 거면 거의 진짜 화 많이 났다는 건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론이 났어요. 네, 보도가 결론이 났어요. 났습니까? 뜨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하기 전까지 엄청 많이 참았어요. 뭐냐면 이진숙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자, 봐봐.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처리하지 말아라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내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잖아. 내가 국무회의에서 내가 들었다. 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야 된다 이거잖아. 네. 근데 이진숙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아예 안 들어. 안 돼. 진짜 어이가 없어. 저렇게까지 질책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를 마치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또 활용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욕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다가 이제 제지를 당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한 사람이 이건 지시도 아니고 말도 안 들어. 저 제정신인가 저게? 와,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배석자인데. 예. 그렇죠.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
비석자인데 왜 저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장 하고 그렇죠. 싶다는 네. 거잖아요. 네. 참. 저렇게 하면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나 근데? 자기 싫어할 대구 사람이잖아요 원래. 예, 대구 사람들도 싫어하죠. 싫어해요? 품위가 없잖아요. 아, 근데 좋아하는 것 같던데. 누구는 품이 있어서 대구에서 국회의원 돼요? 윤석열 품위에 있어서 네. 대통령 후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대구 시민들께서도 보수가 무엇인 어떤 개념인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투표해 네.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보수의 개념이 뭔지 궁금하시면 제발 제 책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